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 건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네. 어떤 내용들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를 했고 이것이 바로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제 입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셨나요? 지속적인 만남 뭐 요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뭐 대북 정책, 남북 네. 문제, 통일 정책 네. 그게 대통령의 의무와 역할이 수백 수천 가지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단 체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는 전쟁을 방지하는 겁니다. 맞아요. 남북 문제, 네.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 시절부터 정책 발표라든지 유세를 하는 거를 볼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그 정도로 이렇게 무대뽀로 북을 대적하고 미국과 일본을 이렇게 끼고서 뭔가 북을 적대시하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네. 그것도 대선 후보 기간에는 그래서는 그래도 안 되죠. 유화책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럼요. 또 이제 진보나 이런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그런 대북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캠프를 관장하고 있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었고 김건희 여사하고 1차 접견을 마치고 그러니까 취임식 국빈 만찬 만남을 갖고 또 1차 접견을 마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김 여사가 1차 접견을 할 때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이제 관저로 이사를 갈 거잖아요. 커버나 네. 컨텐츠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관저로 이사 가면 내가 사람을 모아 볼 테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변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전문적인 또 통일 외교 안보 보좌관 비서들을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모아 볼 테니까 특강 한번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도 지금 카톡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언제 가느냐 뭐 이런 거였지 뭘 뭐 욕을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카톡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이랄까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그 관계를 유지를 했던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관저로 가면은 한번 와서 특강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김건희 여사가 하신 거네요. 예, 구두로 먼저 했고요. 예. 예, 1차 접견 때도 구두로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도 뭐 와서 이렇게 캠프 특강을 해줬잖아요. 105만 원 그렇죠. 강사비도 네, 받고 네. 그런 방식을 좀 탈피해서 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먼저 관저로 혹시 이사 가시면은 좀 그런 건 아니죠. 초청해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그런 한 건 적은 아니- 없죠. 예, 먼저 먼저 얘기를 하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은 선물을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제 몰래 촬영한 것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판단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이제 경찰에서 받은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을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1차 접견 때는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증거 채집을 하지 않았고 1차 접견 때 제가 누누이 이제 강조했지만 고위공직자 인사청탁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위원 임명하는 거를 제가 바로 지척에서 보고 김건희 여사가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특별감찰실도 없애고 제2부속실도 없앤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권 개입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내가 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거지. 처음부터 했다면 1차 접견 때 영상도 내가 공개했겠죠 그렇겠죠. 벌써. 예. 그건 안 했으니까 내가 공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는 1차 네. 때 안 한 이유가 있었고, 그건 당연히 이제 진짜 그야말로 대화 및 조언을 하기 위한 거였고, 그다음 그럼요. 2차 때 한 예. 거는 1차 때에 목격하셨던 그 인사 청탁을 받는 장면,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거는 증거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였죠. 그러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를 무슨 스토킹한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스토킹은 거의 이성적인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 와이프가 분명히 있고 한 여자도 벅찬 사람이에요. 저는 뭐 그냥 나는 뭐 이성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신경 쓸 여력이나 시간도 없는 사람이고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는 집요하게 본인이 싫어하는데 하는 건데 일국의 영부인인데 내가 어떻게 스토킹처럼 집요하게 욕을 합니까? 그게 통하지도 않는 분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스토킹 범죄는 이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야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미 공개된 그 촬영된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목사님하고 나눈 대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공포감을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좀 그 카톡 대화 장면들을 몇 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네.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주중에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넬 저건 화장품이죠? 네. 예. 저거는 이제 1차 접견 때 1차죠. 6월이죠. 22년도. 샤넬 6월. 화장품 세트 향수. 예, 그렇죠.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만남 인사이고 말씀하신 대로 티타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청탁이나 그런 거 아니고 요란하게 떠버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고 이번 주일은 너무 꽉 차 있어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답변을 하셨네요. 그러면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카톡 장면 넘어가 보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언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요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아니면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2시간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일시 그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다 김건희 여사가 정하셨네요. 그러면요. 어떻게 네. 스토킹이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죠. 저렇게 네. 정식으로 시간과 장소 언급을 그쪽에서 먼저 해줬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는 월요일이 좋습니다. 2시에 예. 뵙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셨고요. 네. 김건희 여사님께서. 그리고 다음 카톡 내용 보시면은, 그럼 사무실에서 뵐게요. 이 사무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죠? 그때까지는 난 몰랐죠. 그때는 모르셨고. 왜 1차니까 네, 1차니까. 어딘지 몰라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초동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예전 삼풍백화점 자리입니다라고까지 저렇게 김건희 여사가 친절하게 거기는 이제 안내하잖아요. 코바나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었던 그 거주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아크로비스타가 건축이 된 거고, 그렇죠. 그 안에 지하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면담한 장소는 바로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고요. 그러니까 관저로 옮기기 전입니다. 네. 22년도 6월달이니까요. 자, 지금 저 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월요일로 해놓았는데 시위는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일요일도 일정이 있네요. 일요일도 이제 일정이 김건희 여사 일정이 좀 있으신 모양이군요. 그럼 월요일 그 시간으로 할게요. 그럼 월요일 날 이제 2시에 뵙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특별히 보완을 부탁드립니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알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예. 저게 1차 접견 때고요. 예. 그리고 또 그다음 뭐가 또 있을 겁니다. 이제 비서가 근데 이제 당일날 그 당일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비서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는 문자를 보내신 거네요. 아크로비스타의 상가동에 들어오시면 파리크라상에서 저희 주시면은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전화 주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1차 접견 때 간 거고. 1차 접견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요. 2차 접견을 한번 또 보시죠. 그럼 2차 접견 대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접견 때 카톡 내용으로만 보면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서로의 만남에 대한 네. 대화를 자연스럽게 서로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었네요. 2시간 넘게 예. 그날 접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6월 달에 접견 때. 예, 네, 1차 예. 접견 네. 때. 자, 그러면 이제 그 2차 접견 9월 22년도 9월 달에 했을 때 그 사전에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디올백 선물을 사진을 보낸 거죠. 네. 김건 여사님한테. 네. 예, 여기서 보냈고요. 이거 이제 디올백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파우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파우치 크기의 백입니다. 아, 여사님 추석 인사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핸드펜 하나 장만했어요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다 선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네, 하셨네요. 예, 구체적으로.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비서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비서가 네. 저렇게까지 첫 장면에서 더 이상 멘트를 안 했어요. 김 그런 여사는. 멘트가 없었군요. 반응이. 없고 비서한테 넘긴 겁니다. 예. 뭔가 이제 본인이 이 선물이 좀 규모가 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개입하지는 않고 비서에게 이렇게 넘겼어요. 비서가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이제 비서의 카톡입니다. 예, 저와 비서의 카톡 내용.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은 내 보시겠다고 하셔서요. 언제쯤 방문 예정이실까요? 주초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요일은 화, 수요일 오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럼, 2차 접견의 내용들을 서로 조율을 했네요. 비서님하고. 네, 예. 예. 자, 다음 카톡 내용을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비서하고 계속해서의 이제 그 대화 내용이죠. 맞습니까? 네, 예. 예. 계속. 그래서 이제 내일 2시 반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예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쪽에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도착 시간을 2시 반에 맞출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지금 대화 장면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예, 이거 말고.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말고 양주와 책이 들어갔을 때 네. 카톡도 한 장이 있죠. 야. 예. 그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본 카톡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김건희 여사 쪽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네. 구체적으로 접견 시간,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율을 하신 거네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거기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 만사가 예.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만남이라는 그렇죠. 건. 그리고 아니 네. 특히나 이제 사실 거기는 대통령실이나 다름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일단 네, 관저로 예.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제 보안이 중요시되는 장소, 공간인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거를 무조건 쳐들어갈 수도 당연히 없죠. 경호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쳐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다 조율한 상황에서 만나러 간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네, 예. 카톡 대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예, 마지막 장면 카톡 장면을 한번 좀 저희 주실까요? 예. 네. 자,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사님의 멘트가 나오네요. 요거는 예. 샤넬 화장품을 주고 그 직후고 예. 요 다음에 이제 디올백 그러니까 6월과 9월 사이죠. 예, 그 사이. 예. 그러니까 저 7월로 나와 있네요. 예. 7월 24일로. 여사님 책 8권과 약주는 잘 받으셨는지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했고 여사님께서는 너무 잘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책 읽어보려고요. 술도 주셨어요. 시간 내에서 이제 강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강의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예, 이제 제 강연을 예. 주최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예. 예. 그래서 어제 뵙지 못해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날 왔는데 이제 못 뵀다는 거죠. 저기 외부 일정 중이라서 예, 비어 있어서 전달만 한 거죠. 얘네 선물을. 즉흥적으로 간 거거든요. 저거.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더라도 제가 봐서는 지금 상대방의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꼈다라고 볼 여지는 제가 봐서는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이제 이 사태를 그냥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술책인데 예. 너무나도 이제 그 방법이나 네. 자세가 예.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나. 그러지 않아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예. 일반 국민들이나 여론은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수면 위로 이 사건을 끌어올리고 상기시키는 역효과를 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하네요. 경찰의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곤욕스럽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게 된 있겠네요. 거죠. 좀 다들 그렇게 그냥 잊혀져 가고 분석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예. 온 언론이 JTBC를 필두로 해가지고 온 언론이 보도하면서 다시 아 그때 디올백 건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상기를 시키겠네요 사람들은.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매체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저를 고발한 거는 주거 침입죄로 또 고발한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느 맞습니다. 예. 어느 또 그냥 주거 침입죄니 스토킹 혐의니 이런 거를 듣는 분들의 반응들이나 댓글들을 보면 또 이런 컬럼들을 보면 너무나 이제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경찰이 김건희 여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그 뭐 이런 의도로 만약에 이거를 특정 언론에 만약 흘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거는 오판이었네요. 7시간 노치록 말이 맞죠. 음. 내가 정권 잡으면 경찰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게 하. 경찰들이 알아서 하느라고 이렇게 오히려 공궁으로 몰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범죄 스토킹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지 네, 않고는 예.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경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양쪽을. 그래서 예. 피해자 조사가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경찰이 그러면 뭐 지금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건데 네. 그러면 피해자를 조사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청년 대변인이 이제 공식 논평을 국회에서 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폭로가 된 건데 이것은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 방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이것은 심판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유무가 죄의 유무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저를 이제 처음에는 종북, 친북 목사. 이런 인사로 몰아가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종북 목사에게 덫에 걸렸다. 뭐 이러면서 피해자로 코스프레를 했고 그것도 이제 뭐 북한발 이 혐의는 요즘 다 국민들이 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스토킹이니 주거 침입죄니 이런 혐의로 저를 자꾸 고발하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몇 군데가 어디에서 고발하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한기총이라고 하는 예, 보수 개신교 기독교 단체. 보수 단체를 대표한 한기총 거기서 저를 고발을 했는데 그들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아. 그만큼 한국의 보수 기독교 세력이 목사들이 권력에 기생하고 권력과 유착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에서 저를 또 고발했습니다.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도 알아서 충성하고 자기들도 정당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구도에서 보면 이런 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되는데 정광훈의 이 이중성 그리고 어떤 그 정치를 올바른 컨셉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야합하고 집권당과 뭔가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가 보이는 거죠. 자유통일당에서도 고발을 하고 그게 제일 기억이 나고 또 뭐 그냥 뭐 여러 군데서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예. 자유통일당과 참 고생하고 계시네요. 한기총 네. 그다음에 뭐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유령단체 같은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있는 단체에서도 또 고발을 한 것 같고 뭐 서민위에서도 고발하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지금 고발을 당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그냥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의 이름이나 대통령실의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보수 단체들을 악용해서 활용해서 등에 업고 그들을 앞세워 가지고 저를 이제 고통을 주고 이제 저를 귀찮게 만들고 저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폄훼하는 주거 침입을 했다 또 스토킹을 했다 그러면 보수 성향을 가지신 어르신이나 많은 분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거를 목적으로 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